추진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 포럼에서 진행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콘텐츠로 선생님들이 제공해드릴 거고요. 네. 시간을 급박하게 또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배대고등학교 이정현입니다. 완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인데요. 사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2022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잠깐 보시면 봉사활동이 이제 동아리활동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 자유롭게 좀 더 펼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이 1월 14일 날 있었는데요. 그때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했었어요.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역량 평가를 할 때 어떤 게 좀 더 고등학교 현장에서 좀 기대되느냐 또는 위축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창체가 가장 위축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제 다음에 발표를 해주실 장동만 교감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수업, 평가, 그 혁신 부분이 오히려 훨씬 앞으로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더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창체 실제 이제 사례인데 제가 좀 돌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서울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한 학년이 440명이에요. 근데 아까 정성고등학교 70명 얘기해가지고 이거 전혀 맞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또 서울에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대학도 다 가까이 있고 그래서 대학의 도움도 좀 받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아까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그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서울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어떻게 했는지만 빨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프리카리지 활동이라는 걸로 좀 유명하게 이미 2010년도에 자사고가 지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걸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빛을 보기 시작한 건 10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게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좋죠.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한참 애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리 잡기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의 어떤 그 모집 단위 또는 계열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크게 진로 활동하고 진학 쪽으로만 이렇게 나눠봤을 때 뭐 1학년 대상으로는 어떤 걸 해보고 2학년 대상으로 뭐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 동아리에서는 어떤 걸 해보고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갔었고요. 실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도 건국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습 지원이라든가 또는 모의 면접 또는 소프트웨어 캠프라든가 광운대에서 지원하는 뭐 마케팅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서울여대하고 같이 했던 인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가장 좀 그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인성 프로그램이었어요. 왜 인성 프로그램에 제가 좀 꽂혔냐면 제가 인성 프로그램 그 체험 지도교사 쪽인가요? 그런 쪽의 연수를 160시간 받아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국은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진로 역량을 평가하고 뭐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뭐 다들 학업 역량이라든가 진로 역량이 다 좋을 텐데 저는 인성 쪽에서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좀 활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좀 부각이 된다면 다른 학교하고 차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건 돈을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인성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 서울여대 측하고
서울에 있는 여러 몇 개의 고등학교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진들이죠. 그냥 이런 것 했다라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인성 프로그램이에요. 인성 프로그램인데 인성 캠프로 해가지고 무박 2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직접 학교로 와서 오셔서 1학년 대상으로 또 3차 시로 해가지고 뭐 정직으로 성장하는 넥시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제를 잡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진학 활동을 좀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우리 학교는 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떤 연대라든가 한양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전공 설명회 같은 거라든가 또는 고려대학교의 배재호 졸업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전공 심화 활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학기별로 전공 설명회를 꾸준하게 했었고 이게 이제 배재호를 졸업하셨던 교수님이신데 학교로 오셔서 저렇게 간식을 다 싸들고 오세요. 후배들이잖아요. 본인의 후배들이다 보니까 기특하고 그러다고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또 학교로 초청을 그대로 애들 불러가지고 박물관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뭐 거의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선배로서 이끌어주는 이런 형태의 심화 프로그램을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 실험 이런 것들을 직접 모셔서 해주는 그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그 내일교육하고 같이 했었던 생태 체험입니다. 생태 체험. 그래서 우리 프리카레지 프로그램은요, 사실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SDGs라는 것을 가지고서 학생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수업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강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기 초에 또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도교사랑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 수업량 유연화 시간 있죠? 방학 앞두고 그때 발표 대회를 해요. 전부 다. 물론 모여가지고 하진 않고요.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반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그 결과만 보게 되면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리타스 알파 같은 데 보게 되면 강동 지역에 있는 배조고등학교가 자율사립고가 광역자사고 중에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합격자 10명을 배출했다고 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율형 사립고 중에서 서울대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가진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정시로 가는 자율형 사립고, 뭐 휴문고라든가 뭐 강남 쪽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정시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27명이 가주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1등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배재고등학교 27명이 가지고 작년도 실적인데 휘문고는 3등이잖아요. 42명으로. 근데 거기 정시복 수시는 1명이잖아요. 수시 학교가 아닌 거죠. 근데 꾸준하게 배재고등학교는 수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정시는 약간 졸업생이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최종 1단계라든가 최종 합격자를 보게 되면 1단계 합격자가 24명이었거든요. 1단계 합격자가 보시면 전공별로 제가 소팅을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졸업생은 1명이에요. 졸업생은 1명. 그리고 실제 1단계는 합격했지만 성적이 더 안 좋았던 학생이 합격한 사례, 최종 합격한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성적이지만 학교에서 했던 교회 활동들이라든가 개인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좌우를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빨리 우리 학교를 했는데요. 아마 제가 아까 좀 정선고등학교 선생님 발표하는 거 보고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이 거고 아이들이 일단 틀리잖아요. 프로그램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10년 걸렸는데 단기간에 너무나 이렇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상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포럼을 하고 일회성으로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정보 전달을 하려고 지금 이 컨텐츠를 기획한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내주시고 그래서 같이 뭔가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정폐훈산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일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기타 없이 이곳에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길게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수업 평가에 대한 소견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마이크가 에코가 먹어가지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상일여고 장동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PT는 몇 장 없습니다. 교육일까요? 입시일까요? 교육이죠. 여기 대학 관계자가 있을 때 저는 입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스럽게 학교답게 해야죠.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중에 얘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저 관련 내용을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진로선택 과목 ABC에 그 대학에서 석차 등급을 환산을 하잖아요. 아시죠? 그 교과 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 ABC를 A는 1등급 처리를 대다수 하는데 B가 문제죠. B를 교과 전형에서 변환 석차 등급을 산출을 하는데 B를 어떻게 등급을 환산을 할 거냐가 대학마다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취도 A의 비율에 따라서 저는 지금 제가 그냥 가상을 해놓은 겁니다. 성취도 C의 비율을 0으로 잡아놓고 성취도 A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취도 B의 변화 석차 등급을 환산을 해줍니다. 대학에서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성취도 A 비율이 어떤 학교에서 20%를 줬다 그러면 여기 잠시만요. 이 대학은 3등급 정도로 환산을 해주고 이 대학은 4등급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20이 아니라 40으로 올려놓으면 요 빨간 나대학 같은 경우는 4.78등급으로 환산을 해주고 요 가대학은 한 5등급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A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 가대학과 나대학의 B 석차 등급 환산 등급이 극간이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여기 한 55% 넘어가고 60% 넘어가 버리면 유리함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저 얘기를 왜 할까요? 아까 사장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대학 고등학교 물어본다고 A의 비율을 몇 %라는 게 가장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건 대학교 생각인 거고 저는 저걸 따라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저희 학교에서도 저걸 설명을 드리면서 대학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이 대학만 보낼 것도 아니고 저 대학만 보낼 것도 아닌데 왜 대학의 평가 방식 그 다음에 대학에서 어떻게 뽑느냐 인재상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각자의 학교의 체질에 맞는 형태로 수업하고 평가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지 이 대학에 맞게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대학에 맞게끔 키우면 이 대학의 애들이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학에 맞게 키우면 이 대학의 애들이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학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 맞게끔 학교 수준에 맞게 또는 학교 체질에 맞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수업하고 평가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지 최종적으로 3학년 때는 대학 입시가 중요하겠지만 그건 3학년 올라가서 고민할 거고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운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러니 우리가 굳이 20% 30% 저거가 어디가 더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구분질 필요가 없다. 저건 대학의 몫인 거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적절하게 학교에서 우리는 한 30% 정도가 A가 좋을 것 같아 또는 50%가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판단해서 A와 B의 C의 비율을 각 과목에서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굳이 대학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딜레마 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족할 만한 대학 입시 물론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인 거죠. 그래서 고민되시죠? 학교 생활 기록부의 방향성에 대한 거 저거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저렇게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도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창세 시대를 지나서 교과 수업의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 수업이 아니라 여전히 창체 중심으로 교과 수업들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전원들 말씀하신 진로나 전공적 가성에 대한 얘기들 그게 수업에 정말 또는 과세특에 너무 많이 되어 있죠. 보시면 학교 교육활동이라는 게 204단위 192학점인데 저 180과 174가 뭐냐면 수업입니다. 수업. 학교라는 곳은 수업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창체 활동이 보시면 12% 9% 정도가 되는 건데 저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저게 꼬리 정도밖에 안 되고 꼬리 역할로서 어떤 윤활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저게 몸통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지금요. 저게 10년 넘게 저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을 망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저 창체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게 교과 수업이라는 90%에 육박하는 저 수업들을 다 뒤흔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수업을 좀 더 고민을 하고 평가를 좀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총량을 보면 과세특이 80%가 기록이 됩니다. 나머지 기록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게 학교 교육활동도 수업 중심인 거고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도 교과 수업 중심으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각각의 전공자들이니까 내 수업에서 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리고 그걸 토대로 기록을 하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저걸 실제로 올해 겨울방학 때 진행을 했고 반대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책 한 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과목별 핵심 질문, 탐구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저걸 지금 책자로 만들어놨고요. 저게 뭐냐면 학생을 교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작년, 재작년 계속 했었고 그래서 과목별 세문형 특기사항, 소유나 가세특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여태까지는 학생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즉 셀프 학생부 형태로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요.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프 학생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수학이거든요. 수학과에서 1학년 제가 작년 수업하면서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던 질문지였습니다. 질문지. 그러니까 애들이 질문지를 만든 경우도 있고 제가 또는 선생님들이 질문지를 쭉 만들어서 저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평가였습니다. 수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저 공식을 쓰지 않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실제로 아이들이 해보게 했습니다. 그게 수행평가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저거 과정에서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다 남겨놨던 것들이죠. 그게 과세특 내용이 됐던 겁니다. 저 수행평가 하나의 내용이. 그래서 저 교육과정을 보고 핵심화되어 지시를 쭉 보고 저기에서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했던 것도 성취 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탐구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우리 학교에서 최대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게끔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주도하는 게 교사가 돼야 되는 거지 저는 아이들이 수업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사가 기본적으로 판을 다 깔아놓고 수업을 해야지 모든 걸 아이한테 맡기는 건 전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표 수업 이런 것들도 물론 아이들 주도겠지만 그 발표 수업조차도 교사가 주도적으로 뭔가 다 구성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기 대학 관계자가 있지만 전공 역량보다는 저는 교과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과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저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수업에서 저런 걸 고민을 해서 수업의 변화와 그걸 토대로 평가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고민을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학생부의 과세특으로 기록에 남겨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의 방향점 아닌가, 지향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이 F가 있어가지고 자꾸 동의어가 바꾸게 됐는데 그거를 압박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식당에 대한 예약은 이따가 한님한테 드리죠. 일단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된 게 Q&A잖아요. 그래서 Q&A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현장에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랜드에 제가 보게 된 게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저기 아까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장동관생이랑 2015년도 제주도 어느 그 에어비앤비 테라스에서 둘이 맥주를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선진학을 만들고 저는 대기업에서 고교 프로그램까지 관여를 했던 양력이 있는데 장관생이나 얘기한 게 숫자의 시대가 가고 글자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에 대한 실천을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장관생은 행정 쪽으로 가신 거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파격교사를 하면서 정보 격차에 대한 것을 매우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실천과제를 찾기 위한 급학으로 마침 안 대표님이랑 같이 의기투합을 하게 돼서 배우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거창하진 않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 있으신, 열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뭔가 이 지역에서 꿈틀거림이 있음을 여기에 계신 두 분께 좀 어필을 하면 어떨까. 나머지 뒤에서의 중요한 얘기는 자리에 껴서 앉으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7월달에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